허 대표님, 이번 건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손에 쥔 계약서 초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허나경이 책상 너머에서 나를 냉랭하게 응시했다.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온기라는 게 전혀 없었다. 최선, 유주씨,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해봐, 정 부장 쪽 안건이 장 회장님 마음에 들었고 왜 내 거는 아닌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정태수가 내가 한 달 동안 만들어낸 시장조사 보고서를 표지만 바꿔서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장 회장의 조카고 나는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다. 이런 말을 꺼내면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다. 제 잘못입니다. 허 대표님. 허나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28살, 나보다 3살 어리지만 이미 천하그룹 계열사의 대표였다. 아버지는 그룹의 2대 주주, 집안은 돈과 권력을 두루 갖췄다. 외모 또한 빼어났다. 키는 170에 가까웠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희고 매끄러웠다. 그저 서 있어도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한 번도 호의적인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유주씨, 당신은 내가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야. 3년 동안 그래왔고 나도 쉽게 사람을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대로라면 나도 곤란해져.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허 대표님. 그녀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북부 프로젝트, 다음 주 월요일에 본사로 협상하러 갈 거야. 이번에도 못 따내면 당신은 돌아올 필요 없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북부 프로젝트는 올해 그룹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사업이었다. 만약 정말 수주에 성공한다면 직장을 지키는 걸 넘어 이 업계에서 내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허 대표님. 고맙다는 말 하지 마. 난 쓸모없는 사람은 안 키워. 그녀가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정태수와 마주쳤다. 그는 40을 넘긴 중년으로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발라 올리고 있었다.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 유 대리, 꾸중 들었어. 나는 무시하고 내 자리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는 뒤따라오며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젊은 사람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해. 이번 북부 프로젝트는 내가 본사 쪽에 이미 말을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정 부장님, 시장조사 보고서 건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조언 하나는 명심해. 허 대표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밑으로 오는 게 낫다. 승진도 빠르고.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옆자리 왕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유주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 부장이 또 괴롭혔죠?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 정태수가 관계로 버티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다. 왕 실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허 대표님은 왜 그걸 못 보는 걸까요? 분명 유주 씨가 만든 건데 걔가 표지만 바꿔내면 자기 거가 되잖아요. 대표님도 아셔. 그럼에. 대표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말했다. 정 부장 뒤에는 장 회장님이 계셔. 장 회장님은 그룹의 대주주시고 허 대표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계열사 대표일 뿐이야. 본사까지는 손을 뻗을 수 없어. 왕 실장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내 인생은 내내 비가 오는 것만 같았다. 3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 그때 나는 반지하 원룸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조차 끓여 먹을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나를 거둔 사람이 허나경이었다. 너는 업무 능력은 괜찮은데 너무 순하고 고지식해. 3년 동안 그녀에게 수없이 꾸중을 들었다. 기획안이 엉망이라거나 눈치가 없다거나 승진이 너무 느리다거나 그 모든 게 나를 키우기 위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꾸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다. 월요일 아침, 나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허나경과 함께 본사로 향했다. 본사는 도심에서 가장 높은 빌딩 46층에 있었다. 빌딩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니 유리 커튼월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다. 가자. 허나경이 앞서 걸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안은 우리 둘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허 대표님, 오늘 협상의 하한가는 얼마인가요? 내가 직접 협상할 테니 너는 기록에 집중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실망시키지 마.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46층에 도착하자 복도 전체가 금빛으로 번쩍였다. 안내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런데 회장실 앞을 지나칠 때 안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 회장님, 아드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아이가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잘 산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는지 아십니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낯익었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유주씨. 허나경이 나를 불렀다. 아, 네. 나는 재빨리 따라가면서도 한 번 더 그 닫힌 문을 돌아보았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주인석에는 신을 넘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흰머리가 섞였지만 정정했고 짙은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다. 눈빛이 예리했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가 바로 그룹 회장 장진국이었다. 그의 곁에는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정태수가 있었다. 정태수가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소름을 돋웠다. 허 대표, 왔군요. 앉으세요. 허나경이 자리에 앉고 나는 그녀 뒤에 섰다. 장진국이 나를 한번 훑어보며 말했다. 당신이 유주 씨지? 허 대표한테 자주 들었어. 젊고 유망하다고. 장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젊은이가 팩이 있네. 시작하죠. 허 대표, 먼저 당신 측 안건을 발표해보게. 허나경이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내 예상보다 훨씬 훌륭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장진국의 표정은 내내 무덤덤했고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발표가 끝나자 정태수가 입을 열었다. 장 회장님, 허 대표의 안건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무슨 문제지? 첫째, 예산이 너무 높습니다. 둘째, 공사 기간이 너무 깁니다. 셋째, 경쟁사가 이미 지방정부와 접촉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안건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는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내밀었다. 하나같이 치명타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정 부장님, 예산이 높은 이유는 1등급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품질과 공정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문제는 저희가 사전조사 때 이미 지방정부와 접촉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끼어드는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너는 그냥 평사원이잖아. 누가 너한테 발언권을 줬어? 허 대표, 이게 당신이 키운 사람이에요. 허나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히 나한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정 부장님, 유주 씨는 제 어시스턴트입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제가 이미 허락했습니다. 허락. 허 대표님, 여기는 본사지 당신 계열사가 아니에요.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듯했다. 그때 장진국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만, 둘 다 그만해. 그가 일어섰다. 정 부장 말에도 일리가 있어. 당신들 안건은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어. 허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 회장님, 이 안건은 석 달 동안 준비한. 내가 정성을 쏟았다는 건 알지만 비즈니스는 전장이야. 정성만으로는 안 돼. 장진국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다시 보완해봐. 나도 다른 주주들과 상의해볼게. 그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나는 급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내 앞날이 걸린 문제였다. 만약 여기서 좌절된다면 허나경이 나를 쫓아내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장 회장님. 내가 그를 불러세웠다. 그가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지?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유주, 너 정도가 지나쳐. 그만둬. 나는 그를 무시하고 장진국을 바라보았다. 5분만요. 제 말이 틀렸다면 당장 나가겠습니다. 장진국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좋아. 5분 줄게.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컴퓨터를 열어내 안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일주일 동안 밤새워 만든 자료였다. 허나경조차 본 적이 없었다. 장 회장님, 모두가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1등급 자재는 더 나은 품질을 의미하고 더 긴 공사기간은 더 정밀한 시공을 의미합니다. 경쟁사가 지방정부와 접촉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나는 5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핵심만을 담았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장진국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 접근 방식은 괜찮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태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장 회장님, 이 안건은... 됐어, 장진국이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기다려봐. 내가 검토해보겠어. 그는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내 이름이 유주였지? 네. 내 부모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나는 잠시 멈칫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육건국, 어머니는 왕수란입니다. 장진국의 표정이 변했다. 그것은 놀라움도 슬픔도 아니었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었다. 장 회장님.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나가라.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허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안건 언제 만든 거야? 지난주 주말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완성도가 낮을까봐, 허 대표님께 부끄러울까봐요. 허나경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호의를 본 기분이었다. 가자, 밥 먹으러. 우리는 건물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허나경이 음식을 잔뜩 시켰다. 나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말했다. 허 대표님, 너무 많은데요. 오늘 내 선전을 기념하는 거야. 아직 프로젝트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 내 태도는 훌륭했어. 나는 웃으며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정태수가 다가왔다. 오, 잘 먹네. 유주, 오늘 한번 잘 보였다고 우쭐하지 마. 이 프로젝트는 내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정 부장님, 저는 다툴 생각 없습니다. 그저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이에요. 잘하고? 그가 비웃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정태수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크게 웃기 시작했다. 돌아가셨다고? 하하, 유주, 너 정말 불쌍하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사실은
내 친아버지는 아직 잘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지.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내 말은 육건국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내 친아버지는 부자시다. 그런데 그분이 너를 버렸고 육건국 그 가난뱅이가 너를 데려간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떨었다. 정태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 내 호적을 한번 확인해봐. 내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육건국에게 시집갔어. 내 친아버지는 그만해.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장진국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카맣게 질려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정태수, 당장 꺼져. 정태수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황급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장진국이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빛 속 분노가 점차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유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장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허나경이 멍하니 물었다. 장 회장님, 대체 무슨... 장진국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내 전신이 굳어버렸다. 유주야, 내가 내 아버지다. 복도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허나경이 손에 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백지 상태였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맞은 기분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육건국이야. 그는 벌써... 육건국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장진국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내 친아버지는 바로 나야. 무슨 헛소리. 당신이 내 친아버지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왜 내가 밖에서 고생하게 놔뒀어?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허나경이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유주씨,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가 없어. 장진국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다. 얘야,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할 얼굴이 없었어.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잘못했어. 내 어머니가 나를 떠날 때 너를 베고 있었어. 나중에 그녀가 육건국과 결혼했다는 걸 알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는 감히 찾아가지 못했어.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 살았다고? 2,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알아, 그가 말했다. 내가 졸업 후에 여기저기 부딪히며 고생한 것도, 회사가 망한 것도, 나경이 회사에서 3년 동안 억눌려 지낸 것도 나는 전부 알고 있어. 내 분노가 순간 반으로 줄어들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줄곧 내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어. 다만 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내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웠어. 그런데 왜 지금 말한 거예요? 더는 못 참겠어서야. 장진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정태수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회의 자리에서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졌어. 얘야. 내 심장이 강하게 눌리는 듯했다. 이 남자는 그룹 회장이다. 수천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처럼 떨리는 손으로 자식을 붙잡고 싶어 했다. 유주야, 내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갚게 해줘.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그때 허나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주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장 회장님이 당신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에야 알았네요. 그분이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다는 걸. 장진국이 덧붙였다. 찾고 있던 게 아니야. 난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저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내가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 나는 침묵했다. 복도를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장진국 앞으로 걸어갔다. 그럼 정태수는요? 그동안 그가 나에게 한 짓들은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장진국의 눈에 빛이 스쳤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날 오후, 정태수는 해임되었다. 소식이 퍼지자 본사 전체가 들썩였다. 정태수가 장진국의 사무실로 난입하며 소리쳤다. 장 회장님, 무슨 권리로 저를 해임하시는 겁니까? 장진국이 의자에 앉아 냉랭하게 그를 응시했다. 내가 내 상사이니까,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괴롭혔으니까. 정태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내 친아들이다. 정태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유주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내 공로를 가로채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내게 내 친아버지가 널 버렸다며 조롱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처럼 내 앞에 엎드려 빌고 있었다. 꺼져. 나는 그를 보며 한마디만 내뱉었다.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황망히 사라졌다.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나와 장진국만 남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나를 미워하니?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서두르지 않을게.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내게 건넸다. 북부 프로젝트 계약서야. 내가 이미 결제했어. 실행은 너희 계열사가 맡고 허나경이 책임지고 내가 정권 감독을 맡아라. 나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왜 저한테 주는 겁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내 안건은 내가 본 것 중 최고였어. 내 코끝이 찡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실에서 나오자 허나경이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프로젝트 승인됐어. 나는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받아 들여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잘했네, 유주 대표님. 나는 멈칫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주 대표님.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장 회장님이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면서요. 나는 멍해졌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정태수처럼 관계로 승진하는 건 싫어요. 허나경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고집세구나. 장 회장님이 내가 아들이니까 부사장으로 앉힌다고 생각해. 아닌가요?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내 그 안건 때문이야. 회의에서 내가 발표한 그 5분이 장 회장님을 설득했고 나도 설득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허나경이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간 뒤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유주씨, 그동안 내가 너에게 그렇게 굴었던 거 미안해. 나는 깜짝 놀랐다. 허 대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심이야. 그녀가 말했다. 정태수가 내 공로를 가로챈 걸 알면서도 나는 너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꾸짖었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결국 평범한 여자아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열심히 일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힘들게 얻은 기회인데 놓칠 순 없지 않아요.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는 매우 아름다웠다. 가자, 내가 밥 살게. 또? 이번엔 내가 살게. 고급 레스토랑 아니고 우리 학교 앞 포장마차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대표님이 어떻게 제가 그 포장마차를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허나경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내 이력서에 적혀 있었잖아.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났다.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꼬치를 먹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유주 씨, 알아.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불안해 보였어. 그런데 왜 뽑았어요? 내 이력서가 손글씨였거든. 글씨가 엄청 예뻤어.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멍했다. 이유가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는요? 왜 자꾸 꾸짖었어요? 내가 더 나아지길 바랐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너는 업무 능력은 뛰어난데 너무 순하고 눈치가 없어. 회사 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제일 손해봐. 그럼 대표님은 저를 위해서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내가 할 일도 없어서 매일 너한테 화내는 것 같아. 내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왔다. 허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만해. 나경이라고 불러. 나경씨.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는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났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주 씨입니까? 저희는 경찰서입니다. 장진국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수술 중입니다. 가능하시면 바로 와주시겠습니까?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서졌다. 허나경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 순간 분노는 사라졌다. 오직 그를 보고 싶었다. 단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술실에 있었다. 3시간 동안 기다렸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내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웠다고 하던 그 모습, 나를 위해 정태수를 해임하던 그 모습, 내 마음이 찢어졌다. 얘야 라고 말하던 붉어진 눈시울.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접니다. 내가 달려갔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수술을 했고 앞으로는 걸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내 다리가 풀렸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허나경이 나를 붙잡으며 말했다. 유주 씨, 힘내요.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장진국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얘야, 울지마.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나 놀라잖아요.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마. 앞으로 아빠가 다시는 너를 놀라게 하지 않을게.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가에 서 있던 허나경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주 씨, 있잖아. 난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를요? 우리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항상 부러웠어. 나는 멈칫했다. 장진국이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가씨, 내가 괜찮다면 앞으로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허나경의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 장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야. 장진국이 말했다. 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며? 앞으로 내 딸처럼 여길게. 유주야, 그렇지? 내가 허나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뭐 망설일 게 있어. 허나경이 나를 바라보며 얼굴이 더 빨개졌다. 그녀가 다가와서 서툴게 한마디 내뱉었다. 아, 아버지. 장진국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좋아.
좋아. 장진국에게도 드디어 딸이 생겼구나.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의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얻었다. 부모님을 잃었지만 친아버지를 얻었다. 존엄을 잃었지만 공평함을 얻었다. 희망을 잃었지만 아마도 좋아하는 사람을 얻었다. 허나경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유주 씨, 고마워. 뭘? 나에게도 아버지를 주셔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병실 안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장진국이 우리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얘들아,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아빠가 함께 걸어갈게.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으리라. 며칠 후 정태수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가 챙겼던 비자금과 부당 계약 전부가 드러났다. 뉴스에 보도되었고 회사 전체가 청정해졌다. 장진국은 재활치료에 전념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유주야, 걱정 마. 아빠는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허나경도 매일 병원에 왔다. 그녀는 장진국에게 요양식을 가져다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허나경이 나에게 물었다. 유주씨,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회사도 계속 다닐 거야. 나랑 같이 할 거야. 나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뛰었다. 당연히. 그녀가 웃으며 내 팔을 잡았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한 달 후 나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사람들은 내가 장진국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북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그 모든 성과는 분명히 내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허나경과 함께 장진국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유주야, 나경아, 왔구나. 아버지, 오늘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의사도 6개월 안에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래.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아들아. 그가 허나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경아, 너도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허나경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 셋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손길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장진국은 재활을 마치고 마침내 일어섰다. 비록 느리지만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병실을 걸어 나왔을 때 나와 허나경은 박수를 쳤다. 잘했어요, 아버지. 아빠가 해냈구나. 장진국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너희 덕분이야. 그날 우리 셋은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허나경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앞으로 매달 한 번씩은 꼭 같이 밥 먹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믿었다. 내 인생은 3년 전에 무너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킬 용기. 지금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녀가 계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